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영동에서는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린 60대 실종자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인원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폭우로 저수지 제방이 터지면서 60대 주민이 실종된 마을입니다. 쑥대밭이 된 마을 곳곳에서 복구 작업과 함께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여 놓치는 곳이 있을까 하늘에서는 드론을 띄워 샅샅이 살피고 구조대원들은 강 줄기를 따라 주변을 수색하며 실종자의 흔적을 찾습니다. 광범위하게 수색 3단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우선 유동순찰 개념으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순찰 정도로 이용해서 옥천까지 안남면 동락점까지 일대를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이어진 지 벌써 보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누적 인원만 2천여 명으로 실종 지점으로부터 45km 떨어진 옥천군 안남면 일대까지 수색 반경을 넓혔습니다. 하천 수위가 낮아진 주변은 여러 차례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실종자분 지금 찾는 게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까지 겹친 악조건 속에서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청주시 오근장동 인근 무심천에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심천 일대에서 낚시를 하다 통발을 걷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특수구조대를 비롯해 인력 56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41살 A씨와 고용한 음식점 대표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음성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부터 석 달간 미등록 외국인 11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했고 B씨는 이들을 포함해 1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전에 단속 차량의 번호를 확보해 차량을 미행하면서까지 외국인들이 도망가게 하는 등 단속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제천 1산업단지에 입주한 농산물 가공업체가 인근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해 관계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 북부사무소와 제천시는 하천에 검은 물이 흐른다라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가 별도의 폐수 배수 시설 없이 우수관로로 오염수를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부출장소는 법인과 대표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주와 제천을 잇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일부 구간 청주 북이면에서 증평 도안면까지 12.1km 구간이 내일 정오부터 착공 7년 만에 개통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증평읍을 거치지 않아 통행 시간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업 추진 이후 일부 개통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증평, 음성, 충주를 거쳐 제천까지 이어지는 국도 36호선. 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129개로 가다 서다가 반복돼 청주에서 제천까지 가는 데만 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서울 가는 시간보다 더 걸린 겁니다. 특히 증평 구간은 상습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증평까지 가는 길에서는 이제 신호도 많고 출퇴근 차가 많아서 좀 불편한 감이 있고 증평에서 충주 넘어가는 길은 다니다 보면 포토홀이 많아서 유일한 방안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어 고속도로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구상이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입니다. 지난 2017년 첫 삽을 떴는데 크게 5개 공구 가운데 1-109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청주 북이면부터 증평 도안면까지 12.1km 길이로 현재 도로 포장과 안전시설물 설치가 끝나 개통만 앞둔 상태입니다. 증평 시가지를 거치지 않아 신호 12개를 줄일 수 있어 적게는 7분, 많게는 20분까지 통행 시간이 단축됩니다. 졸음 쉼터도 구비됐고 곧바로 빠져나가거나 올라타는 입체 교차로도 6곳 설치됐습니다. 기존 도로는 신호등도 있고 60km, 70km 최고 속도인데 저희 도로는 90km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시간은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음성 원남까지는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오는 2026년 말까지 전체 57.8km 구간이 완전히 이어지게 됩니다. 교통 흐름 개선으로 물류 비용 절감과 충청 내륙권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와서 기본 설계 경제성 분석 당시에 편익이 1조 9천억 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 시기는 지난 2004년. 참 더딘 걸음으로 일부 개통까지 오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에 개교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단제고에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진보교육단체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 비난에 나섰지만 교육청은 확고한 입장을 밝히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단제고는 옛 청주 가덕중학교 자리에 들었습니다. 전임 김병우 교육감 시절 교과 수업을 최소화하는 대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미래형 공립대안학교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윤건영 교육감 취임 후 충북교육청은 단제고 개교 시기를 내년 3월로 1년 늦추고 교육 목표부터 교과 과정까지 전면 수정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아무리 대안학교라지만 수업 시수가 너무 적어 공립학교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제고의 새로운 교육 과정이 교육계의 큰 관심사였는데 충북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원안 개교를 주장해온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5년여간 준비했던 것을 졸속이라고 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놓고 이제는 그거보다 더 졸속인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단제고 교육과정 재설정 TF를 꾸려 충분한 논의와 검토 끝에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형 수업, 발표형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를 수업과 평가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제고는 개교 3년차 정도의 IB 최종 단계인 월드스쿨 인증을 받는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처음부터 IB 교과 과정과 유사한 과목을 편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단제고의 교육과정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적인 흠집내기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 발전적이지 않습니다. 단제고는 오는 9월 1학년 2학급 32명을 모집하고 연말에 2학년 2학급 32명의 전학을 받습니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과 IB는 교육 대전환의 유용한 수단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입생 모집에서 교육 수요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국제 바칼로레아 IB 준비학교 9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4곳입니다. IB 준비학교는 IB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이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분양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청약 불패 지역으로 꼽히는 청주를 포함한 충북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충북만 올해 6개월 연속으로 오름세인데요. 이 같은 분양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올해 충북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200만 원대에서 1,700만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옵션까지 포함하면 평균 2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도 선보였습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충북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6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충북 지역 민간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은 1월 349만 7천 원을 시작으로 6월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월과 비교해도 분양가는 무려 12.7%나 올랐습니다. 충남과 대전이 올 1분기 상승세를 보이다 2분기 하락 전환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충청권에선 충북만 유일하게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평균 분양가를 3.3제곱미터로 보면 충북은 1,300만 1,000원입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환산하면
3억 3,121만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분양가 상승세는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공사비와 안전, 품질 관리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울산이 공업화되기 이전의 모습이 지역사 연구를 통해서 복원됐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한반도 최초의 비행장, 삼산 비행장의 정확한 위치가 처음으로 확인된 의미가 큽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대형 상가와 아파트가 즐비해 울산 최대의 번화가로 꼽히는 남구 삼산동. 1920년대엔 대부분이 밭과 바다와 접한 염전으로 구성된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삼신초에서 선경아파트에 이르는 일대에 일제가 만든 한반도 최초의 국제 비행장, 삼산 비행장이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 보면 헬기나 작은 비행기들이 가끔 훈련하는 모습은 봤어요. 그럼 일부러 바람 날리는데 옆에 가서 쓰이기도 해보고 뭐 그랬지요. 울산 신항과 SK케미칼 등 화학기업이 위치한 남구 황성동. 1960년대엔 삼산동보다 인구가 많은 어촌마을이었습니다. 당시와 현재 해안선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한데 용연 하수처리장이 들어서고 울산신항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옛 해안 지형을 잃게 됐습니다. 우리 집이 딱 앉은 데가 지금 하수처리 정말 공장고 입구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들 다 옛날에는 잘 살았어요. 바다에서 생산이 더 많지, 또 논농사, 밭농사 해가 더 먹기 살기 좋았는데 철거돼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흩어진. 토박이 주민들의 구슬과 옛 문헌,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산업도시 울산의 100년이 책 한 권에 담겼습니다. 잊혀진 지형 지물 중에 정동강이라는 것도 찾았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울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을 개조해가고 만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공업화를 거쳐 급성장을 이룬 울산. 옛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과학기술을 통해 잊혀진 과거가 고스란히 복원됐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음성군이 이르면 올해 안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1월 말 기준 군내 미분양 주택은 2,642세대였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1,385세대로 48%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매달 평균 70에서 80세대씩 분양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4월 미분양 관리 지역 9곳을 재지정할 때 음성군을 포함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지역 기반 유아교육 보육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유아교육 보육혁신협의체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충북의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과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협의체는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3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단양마늘 축제가 역대 최대 판매액인 1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단양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마늘 직거래 장터에서 전년 대비 110접 늘어난 3,998접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단양 마늘 생산 인증제 등 소비자 신뢰감을 높인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사원군 햇살의 복숭아가 인도네시아로 올해 수출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수출 품종은 7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생산되는 그레이트 100도로 총 264상자 668kg입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신선 농산물과 가공 농식품 수출액이 9,927만 8천 달러로 청주시에 이어 도내 2위를 기록했습니다. 100일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올해 충북 지역 누적 환자가 2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충북 지역 100일의 누적 환자는 259명으로 지난해 충청 지역 연간 확진자 16명보다도 무려 16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기침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백일해 환자가 폭증한 것은 그동안 백일해가 유행하지 않아 집단 면역력이 떨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개인 위생이나 방역이 소홀해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